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워 여성비뇨의학과 원장 이경래입니다. 슬기로운 방광TV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한 번도 안 했던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여성비뇨의 여러 가지 증상들, 질환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뭘까요?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은 사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희 슬기로운 방광TV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내가 요로결석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병원에 와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할 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이 내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결석을 의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일단 뭘까요? 요로결석? 여러 개의 결석이 생긴 거겠죠. 여러 개는 건 뭐냐면은 소변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신장, 그 다음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은 방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 내려오는 길에 있는 것을 요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관에서 이제 방광으로 소변이 차겠죠. 그리고 방광 있는 소변이 나가는 걸 요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라 그러면은 요로결석 중에서 신장에 생기면은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은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은 방광결석, 요도에 생기면은 요도결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결석은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가장 3대 통증에 우리가 요로결석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픈 건데, 그 중에서도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심한 통증이 있는 거는 다 요관결석입니다. 요관결석.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결석이 내려오다가 요관이 걸린 거죠. 요관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요관에 돌이 막고 있으니까 이제 소변이 못 내려오겠죠. 우리가 이제 이 통증이라는 게 제한된 공간을 갖다 어떻게 뭔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할 때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거든요. 사실 출산할 때 통증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제한된 골반의 크기가 있는데 아기 머리가 내려올 때 아픈 것처럼 요 관은 좁은데 그 돌이 내려오려고 위에서 쥐어 짜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석, 그러면 이제 요관결석이 되는 거고요. 그걸 더 크게 얘기하면은 요로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장결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안 아프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은 통증이 별로 없다. 요관결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극심한 통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내가 뭐 배가 아플 때 이게 어떤 경우에 내가 결석을 의심을 하느냐. 왜냐면은 뭐 배가 아픈 게 뭐 결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통증의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뭐가 다르냐.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한쪽이 보통 아픈 겁니다. 물론 결석이 양쪽에서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한쪽이 아프고, 한쪽 배, 왼쪽 배가 아프다,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또는 뭐 오른쪽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장이 두 개가 있고 요관이 같이 내려오는 길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막혔을 때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 더 아프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증의 특징은 옆구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도 아플 수 있는데 배도 아프면서 옆구리가 통증이 있는 게 가장 결석의 이제 전형적인 증거의 차이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결석인가라고 의심이 될 때 제가 이제 이 손으로 팔을 이렇게 등 뒤에 갖다 대고 이렇게 옆구리가 툭툭 쳐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을 쳐보고 왼쪽을 쳐보고 오른쪽을 쳐보고 왼쪽을 쳐봤을 때 양쪽이
통증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결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쪽을 쳤을 때 심하게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석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석의 가능성이. 그런데 이 옆구리가 아플 때 통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질환이 신우신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광염, 신우신염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인 경우도 이제 옆구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 신우신염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소변 볼 때 아프거나, 그러니까 방광염 증상이 있거나, 또는 감기 몸살, 심하게 열이 난다라든가 이런 어떤 염증 소견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러 결석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은 대개는 뭐 몸살이라든가 열이 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바로 그냥 통증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복부 통증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는 게 이제 결석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석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병원에 와야 되겠지만은 이 결석이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아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낮이면은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여러 결석 쳐가지고 급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밤이나 새벽에는 이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난감하죠. 사실 정확한 진단이 된 것도 아니고 대개는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응급실을 가서 결석을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응급실을 가더라도 이분이 이렇게 아픈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진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결석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거의 99%는 이제 진통제를 주고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외래라든가 진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결석을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미 결석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예를 집에 있는 소염 진통제라든가 뭐 타이레놀도 괜찮습니다. 그런 약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소염 진통제라든가 타이레놀 같은 걸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결석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뭐 치료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실 건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결석이 이렇게 아프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은 그러면 특징이 뭐냐? 대부분 혈뇨를 동반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유관적 혈뇨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통증이 약간의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결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애매모호한 경우가, 이 결석이 있을 경우에 대개 소화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 있는 분들 병원에 이제 오셔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병원에다가 다 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심, 구토, 또 뭐 예를 들어서 설사라든가 이런 장 기능이 이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석이 있으면은 신장이 보통 거의 대부분 이제 붓게 되는데, 이제 소변이 못 내려오니까 그 신장과 소화기가 같은 신경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신장이 붓게 되면은 소화기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통증을 가지고 있고, 내과 이런 데서 장염이라든가 또는 뭐 위염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약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통증이 이게 아주 심한 통증이 아니니까 뭐 정형외과라든가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반드시 그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종종 소화기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우리가 근골격계에 담에 걸렸나 라는 정도의 그냥 통증만 있는 경우에도 결석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결석을 의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